자, 이제 동주 2강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개괄이야, 개괄. 1강 다음에 2강이고, 2강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워낙 동주가 시나리오인데도 불구하고 잘 선택한 것 같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 자, 가봅니다. 자, 동주 2강인데, 먼저 선생님은 써놨기 때문에 흰 종이에다가 같이 써나가면서 필기하고, 그리고 교재에 끼고, 다음에 또 인출하는 거 있지 않았지?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뭘까? 왜일까? 뭐지? 왜지? 왜 그럴까까지 생각하면 이해가 된 거야. 뭐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 이해가 된 거고, 왜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스스로 얻으면 이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기억. 자, 들어갑니다. 자, 특징인데, 특징, 이 작품은 뭐야? 갈래. 문학이 나오면 무조건 갈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문학의 갈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학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학의 갈래에 관련돼서 얘기할 거고, 문학의 갈래 하면 네 가지. 시작, 서정 갈래, 그 다음에 서사 갈래, 그지? 서사 갈래, 그 다음이 극 갈래, 그 다음 또 뭐야? 그 다음이 교술 갈래. 이 교술 갈래란 이름 잘 모르는 애들 많아. 교술 갈래가 뭐라고 했어? 수필이라고 했고,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극갈래를 한다라는 뜻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극갈래다. 극갈래에는 뭐 있다?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동주는 시나리오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첫 번째는 먼저 이 동주의 내용 갖고 문제를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낼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 크게 보면 갈래에서 좀 독특한 극갈래고, 그 극갈래에서도 시나리오니까 그 시나리오의 갈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극갈래 안에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고, 그러면 이걸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요 소설, 서사갈래. 서사갈래 대표는 뭐야? 소설이지. 서사갈래 대표 주자는 누굽니까? 대표 주자는 당연히 소설이지. 서정갈래 대표 주자는 당연히 시지. 극갈래의 대표 주자는 뭐 희곡 시나리오 될 수 있고, 교술갈래 대표 주자 장르 문학갈래는 수필이겠지. 그치? 그 중에 소설갈래, 그러니까 서사갈래에 있는 소설, 서사갈래와 극갈래를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극갈래로 들어가서 시나리오, 희곡 둘 다 무슨 갈래야? 둘 다 극갈래지. 둘 다 극갈래를 또 비교하는 비교 2가 있는 거야. 비교 2, 비교 1. 요 문제가 하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지금 개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필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1.5배속으로 들으면 필기까지는 되게 힘들 거야. 1.2배속으로 들으면서 필기하기 바래.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은 둘 다 나오지. 인물이 소설에 인물 있잖아. 사건 있잖아. 배경 있지. 시나리오, 여기 동주에도 인물, 사건, 배경 있잖아. 몽규도 나오고 동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도 터지지. 그리고 일제시대 배경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둘 다 서사갈래나 극갈래의 공통점이다. 서사갈래나 극갈래의 공통점이다 라는 뜻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서사갈래, 극갈래 공통점, 갈등도 둘이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인 거야. 공통점, 차이점. 그럼 차이점의 문제가 나오겠지. 어쨌든 공통점도 있다. 갈등 둘 다 있다. 뭐 동주의 갈등 엄청나게 많죠. 소설의 갈등은 당연한 거고. 여기는 공통점. 자, 이제 차이점 들어갑니다. 자, 차이점은 자, 서술자 따라봐. 시작. 서술자는 어디에 해당돼? 서사갈래만. 서사갈래만 서술자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갈래에서 다른 갈래, 즉 서사갈래, 여기서만 서술자가 등장하고 나머지는 서술자 얘기하면 안 됨. 서술자를 이야기하면 안 됨. 이런 뜻인 거야. 서술자를 이야기하면 안 됨. 그래서 소설만 서술자. 그래서 만약에 시나리오나 희곡에서 서술자를 얘기하면 안 됨. 서술자 안 됨. 이런 얘기인 거야. 서술자는 소설에서만 허용됨. 서술자는 서사갈래만 허용됨. 서술자는 서사갈래만 허용됨.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단골 문제라서 그래요. 단골 문제라서. 그러니까 서술자가 등장하는 갈래의 특징은 서사갈래지 극갈래가 아니다. 지금
5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소설에는 직접 제시라든지 간접 제시, 서술자가 이렇게 인물의 심리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했니? 서술자가 간접 제시했니? 이거 서술자가야. 서술자가 직접 제시했니? 간접 제시했니? 이거는 소설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없다라는 거. 물론 인물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 이걸 대사라고 하지. 대사. 대사한다고 그래. 대사. 소설은 대화를 한다고 그래. 좀 다르죠? 소설은 대화한다고 하고 시나리오는 대사가 있어서 말과 행동으로서 보여주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극적 제시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보여주기 방식은 맞는데 서술자는 아니지만 극적, 연극적으로 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되는 게 극갈래고 그게 시나리오인 거지. 알겠습니까? 배우의 연기로 알아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서술자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시나리오와, 그렇다고 이제 알았어.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차이점을 이제 알았어. 이해했어? 외웠어? 안 보고 적을 수 있겠어? 문제 나오면 맞을 수 있겠어? 집중. 자, 이제 극갈래로 안에 들어가서 극갈래끼리 비교하자라는 뜻인 거야. 극갈래끼리. 그러는 거 둘 다 극갈래지. 얘도 극, 희곡도 극갈래. 그러면 시나리오와 희곡이라는 두 개가 있어, 극갈래에는.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겠니?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희곡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동주는 시나리오야. 그러면 자,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라고 한다. 희곡은 연극 대본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다 알 거야. 영화, 연극. 그래서 시나리오는 상영, 영화니까 상영을 목적으로, 상영을 전제로 글을 쓴다. 희곡은 상연, 연극이니까 상연이다 라는 것도 이건 솔직히 기본 상식에 들어가는 거지. 이걸 처음 들었어 이러면 허걱 하는 거야. 상영, 상연, 모르면 외우고. 자,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은 대사가 나오죠. 아까 대사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지시문은 가로친 걸 지시문이라고 그래.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지시문. 해설은 지시문 전에 줄줄줄줄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했다고 하면 해설을 써서 전반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해설도 써야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해설, 대사, 지시문, 해설 3대 요소야. 시작. 대사, 지시문, 해설로 극갈래는 이루어져.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제약이 있다라는 거. 제약은 일단 소설과 극갈래를 보면 소설은 제약이 있어 없어? 소설 자체는 제약이라는 게 없어. 즉 등장인물의 수, 배경, 우주, 아니면 개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리, 소설은 제약이 없지. 글로 쓸 거니까 인간이 상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극갈래는 제약이 있어. 근데 그 제약도 시나리오와 희곡이 제약이 있는데 제약의 차이가 또 있어. 어디가 또 제약이 많겠니? 당연히 희곡이 제약이 많겠지. 왜? 한정된 무대잖아. 무대 장치니까 제약이 있잖아. 여기에 10만 명의 대군이 서 있다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몇 명밖에, 20명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정된 무대가 있다라는 거. 근데 시나리오는 제약이 있긴 있어. 제약이 아예 없는 건 소설, 제약이 있는 건 극갈래, 시나리오, 희곡 다 있지만 시나리오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왜? 카메라 특수 용어 같은 거 써도 되고, 막 클로즈업, 인서트, 혹은 씬 넘버가 있고 CG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CG. 그래서 영화에서 뭐 스타워즈도 하잖아. 우주도 나가잖아. 그건 제약이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약을 거의 풀어놨다가 시나리오. 그랬니? 근데 아까 봐. 대사, 지시문, 해설이 극갈래 3대 요소 중에 시나리오 하나 더 씬 넘버, 장면 번호 요게 들어가 있는 건 희곡은 없다라는 거야. 요게 차이점인 거야. 하지만 시나리오는 씬 넘버가 있다. 카메라 특수 용어가 시나리오에 있다. 희곡은 없다. CG 사용한다. 여기 CG 없다. 이런 뜻인 거지.
이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제약이 많다. 카메라 특수용어가 시나리오에 있는데 희곡은 없다. 씬 넘버 장면 번호는 시나리오에 있는데 희곡은 없다. CG 사용할 수 있다? CG 그런 거 없다. 자, 또 하나. 자, 이거 보자. 무대 박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되게 많지. 아직 동주 시작도 하지 않은 거야, 지금. 동주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갈래 시나리오를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내용들, 알아야 할 문학적인 상식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인 거죠. 이 무대 박사건이 있어. 아까 무대 안사건에서도 제약이 많으니까 희곡에서 요령을 부리는 단어가 무대 박, 아웃사이드, 무대 박사건. 이거는 소리, 뭐는 음향 같은 걸로 기차가 달려온다는 의미 표현할 수 있어? 기차가 무대 안에서 기차가 달려? 막 수십 명이 기차 들고 달려? 애매하지. 그러니까는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를 무대 밖에서 뿌앙 하면 기차가 칙칙폭칙폭, 아, 기차가 여기 섰구나. 이런 무대 박사건. 막 사람들이 도끼 들고 막 촌장을 죽이려고 파수꾼, 그건 희곡이야. 이강백 작가의 파수꾼이라는 건 우리가 희곡에서 배웠는데, 무대 밖에서 촌장을 죽이려고 도끼 들고 마을 사람 달려오는 그 소리로 어느 정도 암시를 주는 방식은 극갈래에서는 쓴다. 그걸 무대 박사건. 요 단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 선생님들이. 무대 박사건.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안에 영향을 준다.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엄청나게 차이점 있지? 자, 이제 두 번째. 이 작품의 성격 들어간다. 이 작품 성격. 성격은 일단은 서정적이야. 이게 왜 시도 아닌데 서정적이지? 삽입시가 있잖아. 그래서 이 작품을 듣는 친구들 내가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어? 별 해는 밤, 윤동주, 그리고 서시. 그 외에 윤동주의 작품들을 다 습득해 놓는 게 우리가 동주라는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치?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듣고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윤동주 자체의 그 감성에, 그리고 별 해는 밤하고 서시는 당연히 삽입으로 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서정적이 들어가 있다. 삽입시 때문에 서정적인 게, 즉 정서가 많이 도드라진다. 서정적인 성격이 이 작품에 있다. 그래서 서정적인 거야. 감상적이라면 당연하겠지. 회고적이라는 건 과거를 회상한다. 회고적이라는 건 과거 현재가 교차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단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서술상 특징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표현상 특징에서 과거 현재가 교차가 되는 것 또한, 그리고 과거가 나오니까 회고적이다. 다른 말로는 회상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 그런 성격. 그 다음에 일대기적이라는 건 동주가 만주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일대기적이다. 일대기,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까지 적은 걸 일대기적이라고 하지. 문학용어야, 문학용어. 일대기적. 그리고 교훈적이라는 건 마지막에 몽규와 동주가 일제에 저항하는 서로의 마음은 똑같아. 방식이 다른 거지. 마음은 똑같아. 방식이 다른 거지. 그걸 통해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는 서명을 누군 했고, 그 몽규가 서명을, 특고가 준 거짓 서류에 쌓인 서명을 한 것 또한 저항의 행동인 겁니다. 서명했으니까 굴복한 게 절대 아니야. 둘 다 저항한 거야. 저항하는 방식과 심리와 성격이 다른 거지. 저항하는 방식과 성격이 다른 거야. 알겠어? 그래서 교훈적이라는 거고, 실존인물, 두 명 다 실존인물입니다. 몽규. 그래서 실존인물이지 가상인물 아니야. 뭐 실제 삶이지.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한, 근데 각색했다지 100% 진실은 아니지. 100%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각색이라는 건 약간 변형해야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니? 정확히 그 시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색했다. 실존인물의 실제 삶의 내용을 약간 변형, 각색한 이야기다. 각색한 이야기다. 희곡 쓰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특징이라는 거. 갈래 먼저 얘기를 했고, 소설과 시나리오의 특징과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극갈래로 들어왔을 때 시나리오와 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 너희는 지금
그러니까 서정갈래, 서사갈래는 익숙한데 이런 극갈래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설명할 내용이 많은 거죠. 그 설명할 내용이 많은 거야. 그리고 서정적 왜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지. 야,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 뭐 한다? 이게 평범한 학교는 이런 용어, 내가 지금 정해준 이런 평범한 용어를 그대로 선택지에 쓰시지만, 근데 조금 더 변형에 각색에 능하신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용어를 쓰지 않고 비슷한 다른 유의어로 변형해 쓰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어휘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해력도, 단어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항상 선택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지? 잊지 않았지? 자, 하나 더 들어갈게. 자, 이제 표현상 서술상 특징 문제 들어간다. 표현상 서술상 특징. 자, 보면 자, 요게 문제가 하나하나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하나가 다 문제야. 하나하나가 다 문제라는 거. 특징 문제. 아니면 이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이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또 문제는 이렇게 많으니까. 자, 가봅니다. 1번. 현재에서 과거로 장면이 교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현재에서 과거. 그럼 현재가 어디냐? 어느 장면이고 과거가 뭐냐? 그러면 현재가 뭐니? 1번 후쿠오카 형무소 취조실이 현재야. 그러니까 잡힌 거야. 1945년. 광복 몇 달 전에 잡힌 거야. 해방 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현재야. 취조실이고 고등계 형사 특고가 뭐야? 특수 고등경찰. 특별 고등경찰이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립군만 잡아들이는 특수고등경찰이라고 하는 특고, 악랄한 사람이 동주를 취조하고 있는 거고, 몽규 취조하는 거는 또 나오긴 나오죠. 여기가 현재. 이게 현재 시점이고, 이제 과거는 뭐냐면 형사 취조에 대한 동주의 대답의 어떤 장면들, 그리고 혹은 과거 회상. 이게 이제 과거로 교차 편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너희는 그 교차 편집되는 장면들이 뭐가 뭔지를 다 꼼꼼하게 적어놔야 될 거야. 헷갈릴 수 있어. 그냥 일대기적으로 쭉 시간의 순서로 나가면 그러면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뒤죽박죽해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복잡하니까 어떤 장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장면을 다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을 수 있어. 꼼꼼한 친구라면. 그래서 이런 교차 편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상적이고 회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회상적이고 회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자, 윤동주의 시, 이거 계속 얘기한 거죠. 삽입시. 시가 삽입된 거야. 동주의 목소리로 삽입됐죠. 내레이션을, 동주가 그 시의 별에는 밤하고 서시의 어떤 중요한 자기 심리와 호응되는 내용을 나레이션, 말소리로 동주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특징이 있고, 그게 영화에서는 주인공 동주야. 이야기가 있는 그 서사에 생각과 감정 등이 드러나는 거지. 생각과 감정이 담긴 시 구절을 동주의 입으로 나레이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시에서는 뭐냐? 화자, 이것은 화자야. 야, 시에서는 화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영화에서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해야 돼. 영화에서는 인물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시에서는 화자라고 얘기해야 돼.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인물의 심리 상황, 당연하게 그러니까 시는 다 상황, 정서, 태도고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야. 이거를 함축적, 비유적으로 제시하는 효과. 그러니까 삽입시를 집어넣은, 시가 삽입된 효과는 극갈래에 있는, 시나리오에 있는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고, 인물 내면을 알게 해주는,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지. 인물 내면을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관객이 그 인물에게 감정을 그랬구나 라고 하는, 더 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감정을 이입하는. 그래서 감정을 이입하게 하니 인물과의 거리감, 먼 거가 이거는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물 간의 거리감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감정이 동주의 감정에 몰입하게 하는, 동주의 감정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가 시삽입이다. 삽입시다. 인물 내면은 당연한 거지. 삶의 태도와 시가 호응하고 있다. 즉 내면과 동주가 시나리오에서 하는 삶의 태도와 내면의 심리가 시가 호응한다라는 건 시의 내용도 여기 있는 마음과 똑같다. 그러니 이런 시가 나왔겠지. 이럴 때 이런 시가 나왔겠지. 그래서 동주의 삶의 집약적 제시도 효과, 동주 삶의 집약적 제시도 이 삽입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별 해는 밤하고 서시가 중요한 거지. 그게 삽입시가 되어 있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효과를 발현시키는가. 인물 당연히 내면을 드러나게 하고 호응이 되게 하고 감정에 동화되게 하고 인물 간의 거리감이 없애게 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상황 정서 태도가 드러난다. 그게 그런데 그 시가 동주의 목소리 나레이션으로 삽입되면서 드러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상 특징으로 알아두기 바란다. 이게 두 번째였어. 자, 근데 아직 잡아 삽입의 1, 2, 3, 4, 5, 6.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문제잖아. 선지가 이것만 해도 5개, 6개 이거 지금. 여기만 해도 시 삽입의 시점이 언제니? 주인공이 심리를 표출할 그 타이밍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와의 썸 탈 때의 심리가 표출될 때, 혹은 저항하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러니까 심리가 극도로 표출되는 아주 고조됐을 때, 그때 시가 짜잔 드러나야지. 별일 아닌 것에서 시가 나오면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잘 집어넣은 거지. 그 영화를 보다가 동주의 심리가 극도로 사랑에 대한 심리, 저항에 대한 심리, 부끄러움에 대한 심리가 고조에 이를 때 삽입시가 짜잔 타이밍이 정말 어쩜 그렇게 잘 맞니? 이런 뜻인 거지. 그런 시점이 삽입되는 시점도 다 고도의 계산으로 되어 있다. 사건 시간과 장소가 변화될 때 시간, 그러니까 극적 전환, 장면이 전환될 때도 극적 전환과 밀접한 극적 전환, 즉 그래서 시 삽입된 다음에 장면이 다른 걸로 전환이 돼 또 고조된 심리로 드러내면서 시비도 들어가면서 이 이전 장면과 다음 장면이 바뀔 때도 시가 들어가는 장면 전환, 극적 전환일 때도 장소 변화가 될 때 이게 뭐냐면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장면 전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이 변화할 때나 혹은 공간이 변화할 때 우리는 장면 전환이라고 한단다. 장면 전환, 자 외워라. 이거 문학 개념어.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장면 전환이거든. 이 장면 전환, 시간이 변할 때나 공간이 조금 변하면 우리는 장면 전환. 그래서 그걸 다양한 장면 전환이냐 아니면 장면 전환이 하나의 방에서, 선생님은 지금 스튜디오 촬영실에서 장면 전환이 없지. 그냥 공간이 하나니까. 근데 촬영을 끝내고 나가면 장면 전환되겠지.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장면 전환될 때도 삽입시의 시점이 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고조됐을 때, 장면 전환됐을 때. 지금 되게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정성과 낭만적. 시가 들어가니 갑자기 서사적인 건 약간 좀 이거는 서사란 말 알아야 된다. 이게 서사 갈래란 말이 아니라 서사는 스토리 혹은 이야기. 여기 적었지. 스토리가 이야기라는 건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는 거를 우리가 서사래. 그러니까 서사적이라는 건 인물이 있고 스토리,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서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서사인데 그런 서사는 약간 단조로워. 그러니까 줄거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도 삽입시에 있다. 윤동주의 시의 효과가 이만큼 크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서정성과 낭만적, 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정성과 낭만적인 효과가 좀 드러나는 것 또한 삽입시의 효과다. 필기하고 있니?
들으면서 필기하고 또 다 이해한 다음에 기억하고 안 보고 필기하고 주입과 인출, 주입과 인출, 인출이 내신, 주입은 가짜. 갑자기 뭐 내용 설명하다가 또 공부법 얘기한다 잊지 말라고. 주입과 인출, 뭐지 왜지. 국기훈 선생. 단조롭겠지. 그러니까 시가 들어가면 갑자기 좀 멜랑꼴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서 약간 좀 이렇게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삽입시의 또 형식적 특징이다라는, 이만큼이 벌써 삽입시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됐지? 자, 넘긴다. 아직 하나 더 있어. 봐봐.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한다. 자, 세 번째. 자, 화면이, 자, 이 영화를 내가 보라고 했었잖아, 동주. 자, 화면이 흑백이지요. 흑백 영화라는 겁니다. 즉, 컬러가 아닌 거야. 그러면 컬러 화면이 뭐냐? 컬러라는 건 우리가 되게 좋은 건데, 지금 다 컬러 TV고, 어떻게 하면 더 컬러의 색을 선명하게 하려고 OLED, 막 UHD, 막 그게 비싸고 막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TV가 있지만, 근데 여긴 컬러는 현란하다라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컬러 영어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그 대신에 흑백을 하면 현란함이 사라지겠지. 현란함이 사라진다라는 건 주변에 잡다한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야. 잡다한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관객이 몰입도가 올라가. 몰입이 돼. 왜냐면 잡다한 게 현란하지 않아. 컬러가 아니라서, 흑백이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런 잡다한 것들, 난 컬러지만 잡다한 것들이 안 보여. 그러니 인물 표정에 집중할 수 있어. 관객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어. 즉 동주의 심리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부끄러움의 심리를. 이 연출가는. 그래서 흑백으로 했다라는 거야. 인물 표정에 집중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흑백으로 했다. 미세한 표정 변화, 심리 변화, 미세한 심리 변화에 관객이 인물의 미세한 심리 변화에 집중하려 하게 하기 위해 흑백으로 했다. 그래서 흑백으로 했다. 인물과 관객이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했다. 흑백으로 했다. 나도 흑백으로 찍을까 이거? 그럼 너희가 내 말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럼 흑백으로 찍으면 이제 여기 빨간색 이런 게 다 안 보이는 거지. 그냥 다 검은색인 거야. 인물, 얼굴 클로즈업 영상 부분, 클로즈업 CU, 이거 편의점 아니야. 클로즈업 영상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는 인물 얼굴 막 클로즈업. 나도 클로즈업 한번 해봐 이거. 쫙 이렇게 클로즈업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럴 때에 그 미세한 심리 변화에 집중하도록 흑백 영화를 만들었다. 두 번째 또 하나, 인물들의 관계성, 즉 동주와 몽규의 관계성은 뭐야? 둘이 같은 나이고 같이 사촌지간이고 친할 수밖에 없지만서도 둘이 갈등이 있지. 몽규가 그렇게 동주를 중국에도 안 데리고 가고, 약간 그리고 성격이 완전 다르고 적극적이고 약간 좀 소극적이고, 그런 관계성에도 몰입하게 하며 심리 상태, 동주의 시에 집중, 뭐 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돼. 그냥 모든 걸 집중하게 하다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흑백 영화를 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동주가 나오면 서술상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나올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지금 이게 되게 많은 거야. 엄청나죠. 아직 본문도 아직 안 들어갔어. 본문도. 흑백함의 특징이라는 거. 자, 이제 또 교차 편집했다고 했지. 뭐를?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했다고 했지. 교차 편집. 서로 다른 시공간, 특고에게 신문당하는, 그러니까 현재지, 현재. 서로 다르니까 몽규와 동주가 같이 신문당한 거 아니야. 원래는 몽규가 먼저 잡혔기 때문에 몽규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간이 달라. 그거를 몽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특고가 내민 거짓 서류에 몽규는 어떤 심리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그 거짓 서류에 동주는 어떻게 서명하지 않죠? 그 심리와 그 행동의 그거를 둘이 교차 편집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집생은 심리, 투쟁을 저항하고 부끄러움은 둘 다 있어. 그러니까 자, 그 거짓 서류 할 때 부끄러움은 둘 다 있는데, 부끄러움의 심리의 외지가 좀 많이 중요해. 이거 외지. 몽규는 왜 그런 거야? 아, 저항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그러니까 저항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되게 세게 실제적으로 한 건 아니야. 1, 2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저항도 했지만 조금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서류에 쓰인 너 이렇게 했지 잘못된 거지 안 했잖아. 못한 거지. 근데 했다고 쓴 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에 대한 생각으로 서명을 한 거야. 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제가 특고님의 말씀을 따를게요가 아닌 거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을 받아들이겠다.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근데 동주는 그게 아니지. 안 해. 왜? 부끄럽지만 너는 한 적이 없어. 그건 거짓이야. 그러니까 서명하지 않아. 둘 다 인체 실험에 주사를 맞고 비극적으로 죽는 결말을 맞이하지만 그걸 대하는 자세, 이거를 서로 교차 편집이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니네 뒤에 글 읽어봐야 돼. 근데 여기는 심리라서 이 외지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사인했지? 왜 안 했지? 이게 이제 심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이게 심리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서명했지? 왜 안 했지를 장난질 칠 수 있는 거야. 둘 다 부끄러웠지만 둘 다 극복 의지, 저항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둘 다 저항이야. 둘 다 저항. 얘는 했으니까 저항이 아니야. 둘 다 저항인 거야. 그 성격에 맞는 저항 방식.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 교차 편집을 하니까 두 인물의 심리 행동에 집중하게 되지. 왜? 얘는 어떻게 했을까? 하니까 심리 행동에 집중해주는 효과가 있고, 특고, 일제야. 특고는 부정적인 일제, 폭압과 폭력성을 강조하는, 둘 다 거짓 서류로 얘도 막 회유하고 있고 얘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얘기인 거고. 자, 그럼 관객은 관심, 흥미, 몰입이 되겠지. 이거 다 이거야. 교차 편집의 효과야. 이거 둘 다 교차 편집의 효과야. 이거 다. 긴장감 올릴 수 있겠지.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사건의 진행 속도도 빠르다. 왜냐면 교차 편집하면서 했어 안 했어 하니까 사건의 진행 속도 또한 흐름을 빠르게, 느리게가 아니야. 사건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하는 교차 편집의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짧으면 핵심적인, 여기 짧으니까 툭툭툭툭 진행되니까 그 신문 받는 것이 질질질이 아니라 탁탁탁탁탁 진행되니까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른 효과도 있다라는 거. 이게 교차 편집이다. 화면 흑백 처리니까 지금 문제 낼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동주가. 문제를 낼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문제를 낼게. 필기할 거 많지 지금. 그러니까 니네 시간은 지금 32분을 지나고 있지만 너희가 다시 또 필기하고 또 인출까지 하면 요 한 강만 해도 1시간, 2시간을 쏟아야 내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보자. 시나리오 특수용어 많이 나온다. 이것도 웬만하면 알아야 돼. 클로즈어, 오버랩, 그죠? INS, 인서트, 그 다음에 풀샷, 바스트샷, 미디엄샷, 이런 거, 클로즈업 샷, 이런 거. 이런 시나리오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런 것도 이제 짜잘한 째째하게 많이 나온다, 이거. 째째하게 많이 나오니까 동주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아마도 꼼꼼하게 봐야 되고, 본문 속에서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개괄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여기서부터 이제 3강 들어갑니다. 3강 들어갈 거야. 됐어? 그래서 별에는 밤과 서신은 미리 알고 와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동주였습니다. 국기훈 선생님이었고, 마친다. 안녕.